네, 어제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들 좀 중요한 이슈들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거액의 연봉을 내걸면서 AI 전문가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AI 인재는 데이터 과학자 또는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구인 기업들은 많은데 적임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하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달에 무려 연봉이 9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연봉 12억짜리 머신러닝 플랫폼 매니저를 뽑는 구인 공고를 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성장주들뿐만이 아니라 이 AI 전문가들은 유통이나 금융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 담당자들에 따르면은 AI 전문가 중에서도 특히 이 중간 관리자급, 그러니까 AI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업황에 대한 것도 잘 알게 되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희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값 상승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AI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중동 머니가 여기에서도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AI 기술의 필수적인 고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 칩 확보 경쟁에 나섰다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최소 3,000개 정도의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를 했고요. 이 칩 가격이 개당 우리나라 돈으로 5,3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이제 3,000개 이상 최소 사갔다는 내용이고요. 고사양 제품을 오픈 AI 챗 GPT-4와 비슷한 생성형 AI를 개발 중인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엔비디아로부터 수천 개의 칩을 확보를 했고 현재 자체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인 팔콘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AI 업황에 이어서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관련된 활기찬 이런 개발 현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노광 장비 업체 ASML의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3조 원가량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 자체는 삼성전자가 부진했지만 다가올 상승 국면을 대비해서 지금 투자 재원을 확보 중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부분에서만 거의 9조 가깝게 적자를 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인 25조 이상의 시설 투자를 단행했고요. 연구 개발에도 약 14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번 투자는 2분기 영업이익의 10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불황일 때 과감한 투자를 지속했던 이런 초격차 전략을 그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시장에서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크게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국인민은행은 15일 단기 정책 금리인 7일물 역 레포 금리를 1.8%로 그리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2.5%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총 6,05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시장에다가 내놓고 있다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인민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에 2달 만에 다시 한번 일어난 일이고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부진한 7월의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타이밍상 이렇게 인하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포함해서 외신들은 이번 인하 조치로 중국이 단기 정책 금리와 MLF 금리 이것을 2020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뜨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특히 좀 부진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되겠는데요. 갑작스럽게 냉각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전미주택건설업협회에 따르면요, 8월에 주택시장 심리지수가 50이 나왔습니다. 딱 기준점 중간에 서 있는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 6포인트나 크게 하락을 했고, 이 지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8개월 만에 이렇게 급락해 버렸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주택 매수세에 큰 타격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미주택건설업회 의장은 모기지 금리 상승도 있고 건축 노동자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높은 건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점을 원인으로 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심리를 낮췄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8월 지표는 주택건설업황 악화와 개선을 가늠한 기준점인 50에는 부합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선방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리의 대표적인 연은의 매파 위원인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API 그룹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연준이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가 늦춰지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물가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정말 나쁜 결과를 피하기를 원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니애폴리스 총재는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한 자본 요건 강화에 대한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더 규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면서 강도를 높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